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감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감시 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군속 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도하테 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 병합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대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이 아니라 이제 이혼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한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말도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부대표
잠시만 좀. 잠깐만 좀.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사과하는 거야, 안 하고요. 사과하는 거 좀 내려가요. 자, 이제.
좀 조용해 주세요.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잠깐만. 조금만 냉정해 주십시다. 앉아주시죠.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기서 처음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중점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해 주세요. 그러나 잘했다고 이 그래요.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꼭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오지 않고 참았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나는 의장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에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영국 의회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다 내리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의의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참고 또 참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한 뚝딱 도깨비 명령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도 배우고 또 그 속에 가장 옳은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제 조용히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다 귀를 열고 들읍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평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네,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노름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정치가 또 그 수준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조용하세요. 자, 이제 조용해. 그리고 마음을 빨리 치세요. 원내대표님 이제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입니다. 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보세요. 전력 수급 잘 못 들으셨으니까 합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 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호 철거입니다. 도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 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동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고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중국에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혔습니다. 고해체를 주장해온 좌파단체, 일부 시민단체의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의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 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주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정공로 조합원을 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노조, 좌파 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 센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죽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 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 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840만 건. 규모, 친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 민주주의 파괴도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방향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어무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서 3월 국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며 다시